자,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 용도구역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앞 시간에 용도구역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도시군관리구역 중에서 용도구역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용도구역의 개요의의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하고 그 중에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위주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들을 겁니다. 자, 용도구역이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고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의 부가주를 지정합니다. 이것을 용도지구, 용도지구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그 위에 용도지구가 부가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용도구역의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이에요.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천처럼 인구와 사대비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도시지역이 되죠. 인천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는 4가지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시 외곽의 녹지지역으로 봅시다.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인데 이 녹지지역 대부분, 인천시 주변의 녹지지역 대부분은 2가지 용도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네. 자, 2가지 용도구역.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이 그린벨트가 법상 정식 명칭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가장 대표적인 용도구역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죠? 개발제한구역이 다 배운 거죠.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하나를 배운 거예요. 주로 어디에 지정되죠?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 위에 이렇게 중복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우선 도시적 밖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특히 이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위에 중복해서 이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골에 가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원으로 묶여서 공원.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녹지는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으로 묶여 있다는 거고요. 그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리고 공원의 정식 명칭이 처음 하시면 마음껏 따라합니다. 이 공원의 정식 명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2번째 용도구역을 배운 거죠.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고 이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도 그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고 평택시 도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녹지지역이 많습니까? 대부분 녹지지역이고 2가지로 묶여 있어.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하고 공원으로 묶여 있다고. 그 공원이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린벨트가 뭐죠? 개발제한구역. 이 2가지는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명수를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지정과 변경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우리 인천에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여기는 공원으로 묶여 있죠. 여기는 묶였어, 안 묶였어? 안 묶여 있죠. 안 묶이면은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가 조성됩니까?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 시가지 개발이 점차 외곽으로 확산되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는 도시지역이죠. 여기는 주변지역이죠.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은 난개발 방지와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잖아. 그대로 둡니까?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해야 됩니까? 방지할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되는 용도구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 따라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한번 봐요. 어디에 지정되지를 보시라고. 여기는 도시적이죠. 여기는 주변적이죠. 도시적과 주변적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서 놀고 있죠? 서울입니까? 인천입니까? 인천. 제가 인천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까닭이 있어. 인천까지 간 까닭은 서울에 없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잖아, 바다. 그래서 인천까지 간 거죠. 그러면은 인천 앞바다는 대부분 항만이나 뭐 영종도일 때는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개발이 많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뭐 성모도라든지 이렇게 강화도라든지 이렇게 그 수단 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 수면은 많이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수단 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 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단 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 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이것을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래서 수산 자원 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죠? 수산 자원 보호 육성, 수산 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 수면과 바다, 호수, 강 이런 공유 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 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용도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도시 주변에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용도 구역이 지정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천이잖아요. 인천인데 이제 화면을 서울로 바꾸고 서울이에요. 서울. 지난주에 배웠잖아. 강남에 삼성동 한전부지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네,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전라도 나주 핵심도시로 이전했잖아요. 그때 나주 핵심도시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정부는 구하기 위해서 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비상값으로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었어. 이 땅을 비상값으로 팔아야 되니까 이 지역의 개발 입지, 이 지역의 한전부지를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용도 구역이 지정됩니다.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되는 거죠. 한번 들어봐요. 개발 제한 구역이 뭐죠? 라고 누군가 물으면은 간단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이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천이나 서울이나 경기도 평택시 주변의 녹지 지역에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은 그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을 못하니까 수십 년 동안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의 상승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은 30년, 40년 전에 땅 샀는데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은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쪽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지정된 용도구역은 영원합니까? 해제 가능합니까? 해제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면 해제하려면은 도시공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해제를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죠. 해제되면은 쪽박입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쪽박과 대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땅이 그린벨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규제의 목적의 용도구역이라고. 그 다음에 도시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에요. 그러면 도시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을 사적 개발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사적 개발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개발 규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니까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 과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조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무질서한 개발을 못하게 규제한다는 뜻이야.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그럼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규제가 목적이야.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서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 방해가 되는 개발 행위를 허용합니까? 규제합니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전부 개발 규제가 목적인 용도구역만 있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전부 개발 규제 목적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 규제가 목적입니까?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까?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용도구역에 지정되는 위치하고 그 제도적 의미들을 규제와 개발 보장으로 나눠서 본 거죠. 좀 시각이 넓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입지규제 취소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 전부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간단하게 시험 준비할 때 문제풀이 할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할 게 없어.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럼 이제 용도구역 쪽에서 단독 출제가 가능한 것은 시가와 주둔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위주로 수업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가와 주둔구역 위주로 잠깐 수업을 좀 진행해 보자는 거죠. 조금만 들어가 봐요. 시가와 주둔구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시가와 주둔구역. 자, 이런 교재봅니다. 188페이지. 188페이지. 시가와 주둔구역 2번 나와 있습니까? 188페이지 큰 2번. 시가와 주둔구역 찾으셨죠?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하세요. 별표. 별표를 이렇게 하지 뭐. 당구장 표시를 통일하지 뭐. 별표 한 개. 제가 혹시 수업하다가 별표 2개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별표 3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별표 1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별표 1개 해놓고, 자, 동그라미 1번 거쳐봅니다. 18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밑줄 거예요. 시도지사 밑줄 거예요. 시도지사 밑에다 적으십시오. 지정권자, 지정권자. 시가와 주둔구역을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권자라고 적으십시오. 지정권자라고 적고, 이제 원칙적으로 시가와 주둔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기구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2번 내려옵니다, 2번. 동그라미 1번 앞에 적어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어요, 원칙. 원칙. 그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요. 18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예외 적어요, 예외. 예외. 밑줄 것이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밑줄 쭉 거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지정권자.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럼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결정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국장,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다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다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다시 보고 계시죠? 시도지사 뒤에 읽어볼게요. 쭉 끄면 안 돼. 밑줄 잘 끄야 됩니다. 제가 밑줄 끄세요 할 때 딱 끄시면 돼요. 준비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고, 지금도 밑줄 거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해 줄 거예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씁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1번. 그 뒤에 줄 거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줄 거죠. 동그라미 2번.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 도모. 동그라미 2번.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줄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줄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밑에 적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밑에 적으십시오. 5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 적으면 되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렇게 적으면 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줄 거죠. 시가화를 유보까지 줄 거예요. 시가화를 유보. 동그라미 3번.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시가화 조정구의 지정 목적이에요. 그 세 가지, 동그라미 1, 2, 3번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을 한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 설명 듣습니다. 고개 드시죠. 여러분, 만약에 강의를 안 들었으면 교재를 혼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외우려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이해하고 혼자 책을 보고 수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강의를 듣고 밑줄 끄드린 부분은 책을 보면은 금방 복습이 되고요. 강의를 안 들은 부분은 혼자 보면은 무엇을 외워야 될지 이해가 안 되고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 거라고.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 3개.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인천이죠. 인천은 용도지역 도시지역 맞죠? 여기는 도시지역인 주변지역이잖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그대로 둡니까? 방지합니까? 방지. 첫 번째 목적이라니까. 그림의 현장을 알면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시가화가 뭐죠? 시가지가 개발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는 단계발 과정을 시가화를 허용합니까? 방지합니까? 방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나중에 봐요. 나중에 이 동네를, 이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최소 5년 최대 20년 사이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결정되니까 유보 기간을 17년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된 이 동네에서 유보 기간이 17년이면은 앞으로 이 동네는 17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허용됩니까? 유보됩니까? 유보되는 거야. 이렇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를 유보합니다.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 뒀다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그럼 봐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시가화 유보 기간이 만약에 17년으로 결정되면은 그 17년이 유보 기간이 되는 거야. 그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이 동네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했던 결정고시의 법적 효력이 실효가 돼버려. 그러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까? 해제가 됩니까? 해제가 되는 거야. 해제가 되면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 날짜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면은 이 동네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때 시가지 개발이 도모되는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봐요. 누군가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엇이라고 물으면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보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켜 뒀다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용도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도시지역 맞죠? 평택시 도시지역과 평택 주변 지역에서 평택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난개발되면은 그 동네의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 해버려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딱 결정고시 되면 최소 몇 년? 5년, 최대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정하는 기간이 15년이면 15년 동안, 17년이면 17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유보돼 있다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법적 효력이 실효가 되거든.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도모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인천 앞바다 영종도 섬 영종도라고. 영종도 일대 갯벌을 매립을 했죠. 매립을 해서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됐잖아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국제공항이 건설됐잖아요. 이렇게. 맞죠? 영종도 일대가 국제공항으로 건설됐고요. 인천국제공항이죠. 국제공항으로 건설됐고 그 배후 진원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이 지역을 나중에 일단은 이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다가 뭘 지정한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을 딱 지정해버린 거지. 해놓고 유보 기간 동안 이 지역은 시가지 개발이 허용됩니까? 유보되어 있습니까? 유보되어 있다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그 인천국제공항 배후지 뒤쪽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나중에 도모하겠다 이 말이야. 인천국제공항이 1차로 개항을 했죠. 1단계 공사 끝나고 개항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확장, 3단계 확장 이렇게 된 거죠. 한꺼번에 개발했습니까?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가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딱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값은 올라갑니까? 지정 당시에는 떨어집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최소 5년, 최대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유보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이 유보되잖아. 유보기간이 17년이면 17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거야. 그러면은 17년 동안 개발이 금지되면은 지정 당시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영원합니까? 유보기간이 있습니까? 유보기간. 그럼 만약에 유보기간이 17년이야. 17년이면은 만약에 유보기간이 13년 지났어. 13년 지나면 앞으로 4년만 있으면은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면은 그 지역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도모되잖아.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 이 주변 지역은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 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게 되잖아. 그래서 지정 당시에는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쪽박. 유보기간이 끝날 때 되면은 경사났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켜두다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하는 용도구역이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 글로 외워야 됩니까? 현장을 상상하셔야 됩니까? 현장을 상상하면서 법 조문을 여기에 적용해서
읽어내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전문 지식으로 가는 길이죠.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시가와처 전공에서 컨설팅이 가능해지게 되잖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189페이지 제일 위에.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자, 189페이지 맨 위에 봐주세요. 시가와 유보기관과 실효 1번 읽어드립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89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189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해당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인구의 동태, 토지용 상황과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출거적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이게 뭐죠? 밑에 적어요. 유보기간이 되죠. 시가와처 전공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하시고 밑줄 끄세요.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줄 다 끄세요. 시가와처 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영원하지 않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결정의 효력은 1년 다 실효된다 이 말입니다. 시가와처 전구역을 한번 묶이면 영원합니까?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해지됩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시가와처 전구역 지정을 결정무시했던 그 결정무시의 법적 효력은 실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가와처 전구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오세요. 191페이지에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찾으셨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오세요. 192페이지 오셔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편을 공부할지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네, 고기를 드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공부했죠. 이제 지구단위 계획편으로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공부할지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주제는, 테마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단위 계획의 2019년도의 시험 문제,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시험 문제예요. 2019년도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어디에 지정하게 될까? 어디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떤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될까?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게 될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 등을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은 법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해야 되는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떤 사항들을 계획을 하는지 등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제일 먼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개요. 의의를 설명드리겠다는 거죠. 이거 첫날 저를 만났을 때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192페이지를 펼쳤으면 좋겠어요. 192페이지. 페이지 확인하세요. 192페이지를 펼쳐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거기만 들면 돼요. 그대로 거기를 들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대답하십시오. 물으면 대답하시고 집중하세요. 서울시는 전국토입니까? 광역계획입니까? 한 개의 도시입니까? 한 개의 도시죠. 우리 배웠잖아. 한 개의 도시를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군계획입니까? 그렇죠. 서울시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서울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이게 뭐죠? 도시군계획이에요. 도시군계획이라고. 이게 뭐죠? 도시군계획이에요.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이게 도시군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이제 배웠죠, 녹지지역. 녹지지역. 몇 개가 있죠? 3개.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전녹지, 보전녹지. 매화꽃 피고 선수잎 피고 생산녹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연녹지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녹지지역 3개. 그리고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2개를 배웠잖아요.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 2개가 뭐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주로 녹지지역에 지정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묶인 거잖아. 서울시 토지 중에서 이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놓고 그 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로 이중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린벨트 이만큼 서울시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 거죠. 잘 보세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도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공계획이 수립되고 그 도시나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가 뭐죠?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를 말합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에서 지구는 그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는 지구가 아니고 도시 또는 군,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말하는 거죠. 지구는 뭐죠? 일부의 일부. 지구는 일부.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관리구역,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관리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이고, 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도시군계획.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지구단위계획.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이라니까. 제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건널목에 보이잖아. 다음 주부터 인사할 때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외지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뭐죠? 지구단위계획. 또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죠? 도시군계획이라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한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한번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됐잖아.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그 지역의 특성, 그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버립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주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강남이야. 그럼 강남구 주변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그 강남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상업적이나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단지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할 때는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그래서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 단위의 도시공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동네는 그날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그날부터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평택시에서 거기다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평택시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 개발정이 해제가 되면은 그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한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을 단위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등을 증진시키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교재 봐요. 192페이지 봐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2019년도에 시험 나온 거라고. 지구 단위 계획이란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미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미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전국토입니까? 광역계획군입니까? 도시 또는 군입니까? 도시 또는 군이잖아. 도시 또는 군.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을 말하는 거야. 이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하여까지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줄 것입니까? 일부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뒤에 봅니다. 그 뒤에 줄 것지 마세요. 그 뒤에 줄 것지 마세요.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그리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그 다음 줄 거예요.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미줄 거면 되죠. 미줄 것을 이제 말하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는 거야. 그럼 가운데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립의 목적. 목적은 암기합니까? 참고합니까? 참고. 그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을 단위로 수립하는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넓게 보셔야 돼, 처음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밑에 9번에 봅니다. 9번에 두 번째 칸에 임의적 지정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임의적 지정이 있고요. 즉,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임의적 지정 대상과 그 밑에 내려옵니다. 필수적 지정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법적으로 하여야 할 대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건너와요. 193페이지. 193페이지 건너보면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이 외지역입니까? 도시적이 외지역에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야.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린다고 항상 앞에 오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보는 시각을 좀 넓게 봅니다. 시야를 넓게 봐요. 넓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넓게 보셔야 돼. 여기 서울. 서울은 도시적이 많죠. 용도적이 도시적이 많죠. 서울시 행정국이 전부 도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도시적이죠. 우리 서울이나 평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죠. 임의적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야. 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여야 할 곳.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어. 그래서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여야 할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갑니다. 되게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야. 나가면 이제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입니까? 도시지역 외에 여러분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혹시 이 중에서 2019년도 2020년에 공부한 적이 있으면은 지난번 시험에 응시하신 분은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3개가 있어. 이 3개의 목차가 떠오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이죠? 녹지적이죠. 설명 들어봐요. 녹지적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뭐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그린벨트는 공원이죠. 그리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몫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이잖아. 그러면 이치를 생각해봐. 이치를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대지동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 관광단지, 관광특 이런 건 안 외우는 거라고. 그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까? 보시고요. 192페이지 봐요. 192페이지 임의적 지정 대상. 임의적 지정 대상 1번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동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안 외우는 거예요. 참고라고 하시면 돼요. 참고.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별표하시고 막 형광펜 칠하시고 책 찢어버리고 바꿔야 된다니까. 내려오세요. 8번 나오세요. 8번 별표에 8번 별표에 줄 거예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뭐가 되죠?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또 한 번 봐요. 여러분 잠깐만. 녹지적으로 묶여있으면은 녹지적으로 묶이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한 번 지정된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변경될 수 있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봐요.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8번만 별표해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현장에 아까 개발제한구역과 용도구역을 배우고 들어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외워도 기억할 것 같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꽁꽁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거나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주주로 변경되면 전부 남개발합니까?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합니까?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나중에 다음 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알면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아는 거 맞죠? 개발 계획을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할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무엇을 계획하는지를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평택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개발 내용을 알게 된다니까. 다음 주에 오면은 그 다음 주에 결석을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운 지구단위계획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의무적 지정 대상 그리고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지를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